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사님, 저희가 그 건설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도심에서 주로 공사를 많이 그렇죠.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민원들, 네. 이웃한 뭐 인접 주민, 이웃들한테 이제 민원이라든지 네. 또 그 민원이 분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 좋은데 또 협의가 또 안 되면 뭐 소송까지도 가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덜어 있거든요. 실무상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우리 그 건법부자의 시청자분들이 신축이나 건축 사업을 하실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경매나 공매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못한 이유가 왜 명도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거 하다 보면 민원 엄청 많다는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민원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고, 그렇죠.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너무 받고 나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해요,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상담 많죠. 그러니까 많아요. 이거 하다가 착공계 내놨는데 땅 파는데 이제 막 민원이 나 그런 상담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올바르게 최대한 이렇게 또 그렇죠.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처를 하는데, 그래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뭐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맞아요. 걸어온다든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보통은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보통 건축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민원으로 자주 나오나요? 뭐 기본적으로 민원 나오는 게 이제 소음, 그다음에 진동, 진동, 이제 시끄럽다, 그리고 뭐 진동이 느껴진다, 그리고 먼지 날린다, 분진, 네.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뭐 또는 뭐 우리 집 건물에 뭐 금이 갔다, 그렇죠. 공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물이 샌다, 뭐 이런 민원들, 맞아요. 대부분 소송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원인이에요. 그렇겠죠. 소송의 이름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불법 행위로 인한. 네, 그 불법 행위. 우리는 허가 받았는데. 그 불법 행위가 공사를 하면서 생긴 그 가해행위. 그게 불법 행위다. 가해행위. 네, 그렇죠. 그 불법 행위를 이제 손배 책임을 묻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들이에요. 땅을 파시잖아요. 네, 그렇죠. 굴토하잖아요. 기초를 만들어야 되거나 지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굴토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굴토를 하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대비 또는 이제 경험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럴 수 있다 또는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또 인접 건물이 너무 노후됐다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조치를 좀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조치를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접 건물의 사전 조사를 합니다. 철거 전에 아예 인접 건물의 어떤 노후도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균열, 뭐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때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실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 때문에 어떤 크랙이 금이 갔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소송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 때문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공사를 했고 그러면 그걸 이제 상대방 쪽에서 입증은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은 그럼 상대방에게 있죠. 내가 피해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금은 생겼잖아요. 보면 있잖아, 진짜.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건지 우리가 땅 파면서 생긴 건지 이거를 우리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문가가 보면 이제 조금 너무 디테일하겠지만 크랙이 이제 금이 가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는 보면 이게 오래된 건지 최근에 생긴 건지 알거든요. 그렇죠. 알아요. 그 금의 모양이라든지 뭐 그걸 보면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는 판사님은 모르겠지. 판사님은 모르죠. 그러면 판사님이 알 수 있게 그런 의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판사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견, 감정평가 자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 자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 법원에서 선임한 법원. 이러한 하자나 공사 어떤 이 현상에 대한 감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그 사람이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전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하고자 기존에 공사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사전 조사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비포 애프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내가 공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저희는 사전조사하고 안전점검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 건물에 대해서 피해가 없어야 되고 혹시나 피해가 발생했으면 저희가 고쳐줘야 되고 네, 근데 억지 민원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무조건 돈만 받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 회사가 소송이 되게 없는 걸로 소송 없죠 저희는. 되게 유명하신 회사고 네. 사실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데 모든 건설회사가 네. 대표님 회사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구나. 만약에 그 건축주분들이 네. 건설사가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 건축주로서 이런 건 제안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 뭐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소송을 이제 뭐 우리는 자료도 있고 해. 근데 이제 저쪽에서 피곤하게 뭐 민원인 측에서 또 이렇게 걸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죠. 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싸우자는데 같이 싸우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기 싫지만 대응을 해줘야죠. 그러면 보통 이제 소송하면 몇 년씩 걸린다 이렇게 말로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민사죠, 그렇죠? 네, 민사. 이런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일반 민사소송은 뭐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잡잖아요. 저는 이 소송이 제일 길어요. 이거는 1년 안에 끝나는 소송을 못 봤어. 그래요? 무조건 한 1년 반, 2년 가더라. 최소 1년 반에서 2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 걸린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한 2년 정도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2년 했는데 결과 나왔는데 또 예를 들어서 또 그 뭐죠? 그렇죠. 항소. 항소해. 그러면 또 2년? 네. 그렇죠. 그럼 뭐 많이 걸리면 뭐 4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아주 그렇죠. 긴 싸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맞아요. 피곤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대략적으로. 비용은 자 보시면 이 소송을 누가 제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소송은 우리가 제기하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그렇죠. 그 민원인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제 그분이 인치대 손달려 내고 소송을 걸면 우리는 대응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별도의 뭐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다만 변호사 보수 정도는 줘야 되겠죠. 변호사 뭐 또는 법무사 보수 그렇죠. 그 비용 정도. 그럼 그거는 뭐 시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건에 따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진짜 뭐 돈 예를 들어서 그 뭐 아까 인치대 송자료 하면은 돈 100만 원 됩니까? 네, 그 정도 되고 거기에 또 변호사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니면은 또 변호사 비용 드리고 선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2년 이상. 근데 이제 이 시간이 걸리다 보면 그분은 어차피 그냥 한번 비용 써서 소송 걸어놓으면 끝이지만 그걸 당한 우리는 공사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 딱 걸려버리면 그런 건 안 걸리게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혹여나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찝찝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뭐 진짜 억지만 아니고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사전조사 했던 거랑 뭐 상황이 달라졌어. 그럼 고쳐줄 게 필요해. 그러면은 고쳐줘야죠. 바로 대응해줘야지. 그래야 기분 안 나쁘지. 사실상 약간 무리한 요구 하시는 분들 많죠.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협의를 해야죠. 그렇다고 뭐 싸우지도 않고 그거는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한번 성공하면 성공 사례가 쌓여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그래서 전문가 전문가. 이 집에서 한번 받아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옆집에서 또 하면 사실 또 갑니다. 심지어 제 사례 중에는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접집도 아니야. 그 다음 블록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인데 와서 그런 경우도 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건 내가 진짜 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CCTV상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러웠는데 현장 앞에서 넘어져. 많죠. 그래서 넘어져서 또 치료비 청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CCTV 설치해야 돼요. 현장에 CCTV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 집 근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자기가 아는 분들을 또 그 방법을 스킬을 전수해 줍니다. 전문가 섭외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건축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한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수백 동을 이제 건축을 해 보니까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노하우인 것 같고 또 그렇죠. 제가 또 그런 어떤 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감독 왜냐면 정말 전문가 만나면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정도는 또 아닌 거 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 어떤 민원에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분쟁 그리고 그게 소송까지 갖는 경우나 뭐 어떤 기간, 비용 이런 거 이제 여쭤봤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는 그런 어떤 위험이죠. 감내하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이 건물주가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보아 또 우리 또 법무사님이나 또 경험 많으신 다양한 또 우리 법조인분들이 계시니 또 우리 사업을 너무 또 겁만 낼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사전조사. 사전조사. 그래서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 안전점검하고 미리 준비해 놓고 조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설사 생기더라. 맞아요.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네, 맞아요. 그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